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우리들이 이 팔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 건계와 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장남, 장녀에 해당하는 이 진계와 손계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 감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계인데요. 이걸 모양을 보면은 위아래는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만 이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이 음들 사이에 갇혀 있거나 이 끼어 있는 상이죠. 그래서 괴명이 이게 감괴입니다. 이 감이죠. 이 감은 이 구덩이를 의미해요. 구덩이 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물입니다. 물. 괴의 순서는 여섯 번째죠.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오송풍, 육감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감수 이렇게 읽죠. 또 육감수라고 읽기도 하고요. 이걸 감중년이라고도 읽습니다. 감께는 가운데가 연결돼 있다 이 얘기죠. 가운데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감께는 육감수라고도 하고요. 그냥 감중년 하면은 이 감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주도권을 양이 가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 양이 주도권을 가진다. 이 소성계에서 주인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면은 이 희소성이 있는 양이 주도권을 가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이 둘, 양이 하나. 여기도 음이 둘, 양이 하나죠. 이 모두 다 이게 장남, 중남, 즉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장남이 되는 것은 밑에서 첫 번째에 왔기 때문에 장남이고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에 왔기 때문에 중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 번째에 왔기 때문에 막내 아들, 즉 삼남이 되는 거죠. 삼남이라고도 하고 소남, 작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남, 중남, 소남 이런 식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죠. 이 모두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니까 양이 주도권을 쥡니다. 주도권을 쥐는 양이 가장 밑에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온 거죠. 그래서 장남께고요. 진께가. 이것은 두 번째에 왔으니까 요 감께는 두 번째에 왔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감께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왔기 때문에 이 삼남이 되는 것이죠. 주역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셋, 딸 셋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자를 의미하는요. 이 괴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면은 음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음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이 첫 번째로 왔으니까 장녀고요. 여기도 양이 두 개, 음이 하나면은 음이 주도권을 쥐는 거죠. 두 번째 왔으니까 둘째 딸이고요. 여기도 양이 둘, 음이 하나니까 음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 둘, 세 번째 왔으니까 셋째 딸이죠. 즉 막내딸이 되는 거죠. 주역은 이렇게 여덟 가족이 됩니다. 이걸 다 합쳐서 8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하늘과 땅이고요. 이쪽은 그 장녀, 차녀, 막내 딸이고요. 이쪽은 장남, 중남, 소남, 소남을 막내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같이 이 부모계를 제외하고는 이 희소성이 있는 효가 숫자로 적은 효가 주도권을 쥔다. 그래서 주요라고 했죠. 이걸 소성계의 주요이죠. 소성계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러면은
건깨나 본깨는 다 같은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것은 이 가운데 있는 효가 주도권을 쥡니다. 왜 그러냐면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용을 얻었다는 얘기는 주역에서는 득중했다, 중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중을 얻었다는 것은 때를 얻었다는 거고요. 또 마땅한 그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주도권을 건계와 본계에서는 가운데 있는 효가 이 주도권을 줍니다. 주요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감중련은 이 모양을 잘 보면 이게 구덩이에 빠져서 험난하다 소리입니다. 이게 구덩이 감 속이에요. 이 구덩이 감을 의미해요. 손께가 공손할 손, 부드러울 손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구덩이를 의미하는 감자입니다. 구덩이니까 어디에 수렁에 빠졌다. 어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곤경에 빠졌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예, 그런 소리입니다. 예, 곤경에 빠져서 험난하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또 험난한 상황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자를 파자해보면요. 분해해보면 이 흑토변에 이게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다 소리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흠이 있다. 아, 뭐 유리나 뭐 자동차 이런 데 스크래치가 나서 흠이 났다. 뭔가 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땅이 결함이 있으니까요. 땅에 흠결이 있으니까 땅이 패있다 소리예요. 패이니까 물이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고여 있는 거죠. 이게 구덩이에 빠진 거죠. 구덩이에.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밝은 양이 건깨와 건깨에서 말씀드렸죠. 건깨는 강건하고 이 밝다고 그랬죠. 밝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빛이 난다는 거죠. 타의 모범이 되고 그것이 이 음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음을 대표하는 게 건깨인데요. 건깨는 하늘로부터 양기를 거부하지 않고 다 수용을 해서 땅속에 감춘다고 그랬죠. 감추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둡죠. 어둡죠. 이 밝은 양이 이 어두운 것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위 아래에. 위도 어둡고 밑에도 어두운 상황이죠. 거기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양의 기운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빛이 어두움 사이에 꼭 빠져 있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다. 곤란한 상황이다. 흔히 역경 같은 걸 의미하죠. 역경, 뭐 곤란한, 험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대성계에서 상계에 있으면 상계는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 학계에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드렸고요. 이 감은, 이 감께는 선천에서는 여섯 번째죠. 일건천, 이태택, 택이 이제 연못이라 씁니다. 연못, 택이죠. 삼리화, 사진례, 오순풍, 육감수. 그래서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선천에서는요. 후천에서는 여기 첫 번째예요. 여기 일간이죠. 식간으로는 모투를 의미하고요. 이 도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숫자 1, 2, 3, 4, 5, 6, 7, 8, 9 이거는 가로로 더해도 또 세로로 더해도 대각선으로 더해도 모두 다 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의 정사각형, 즉 마방진이라고들 하죠. 매직 스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역이나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낙갑을 한 것이 이렇게 이런 감기에는 모토가 배속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은 방위죠. 해자초, 인묘진, 이렇게 사오미, 신여술. 이 아래쪽이 늘 북쪽이고요. 위에가 남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각종 도표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모든 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첫 번째가 되죠. 양이 둘이고 하나의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죠. 양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의미하는 쾌고요. 남성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의 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험난하다, 힘들다. 이게 밝음이 어두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둡겠죠. 그래서 밝음이 어두운 것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달, 달을 의미하기도 해요. 밤에 달 빼고는 주변이 다 어둡죠. 이렇게요. 또 이렇게 밝은 양이 이게 음들 사이에 꼭 끼어 있으니까 은둔해 있다, 숨어 있다, 숨어서 지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지식이나 문명적 올고듬, 이 밝음, 지혜 이런 것을 안에 감춰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건 주로 이쪽이 보이는데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내적인 그 아름답고 찬란한 면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가 많고 적고 외견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요. 또 역경 곤란이라는 의미에 대응해서 그런 곤경에 대처해서 그 저항력이라고 할까요? 그 인내력이죠. 그 스트레스에 맞서는 어, 그런 지구력. 그게 바로 인내죠. 예, 그런 것도 이 감개에는 이 곤경에 험난하고 역경에 그 저항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인내 이런 의미도 있다. 그리고 또 밝음이 속에 있으니까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덕이라든지 남이 알지 못하게 행해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중남 둘째 아들이라고 했고요. 이 인체에서는 이게 귀에 해당합니다. 이게요, 귀가 귀에 해당했죠. 그리고 수는 돼지를 의미하죠. 여기 보면은 돼지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돼지가 그리고 수는 색으로 표현하면은 서경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돼 있죠. 검정색 또 서경에는 맛으로 돼 있네요. 짜다고요. 그래서 이 검정색은 동양에서는 이 돼지를 의미하죠. 돼지고요. 수의 색깔은 이 오방색에서 수는 검정색이죠. 그리고 수는 여기 부천에서 정북쪽에 해당하죠. 정북쪽이요. 이게 모두 다 같은 괴를 요 감개 속에 그 감개가 포괄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밝음이 어두움 그 사이에 휩싸여 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밝음이 지혜를 안으로 감춘다 소리도 되고요. 이 밝은 입장에서는 이 힘들고 어두운 곳에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이 어두운 쪽에서만 거처를 하고 움직이니까 은둔하는 거고요. 남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숨어 지내고 은둔하고요. 그런 의미도 있죠. 또 외부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 도둑처럼 은밀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의미도 있죠. 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선약수 그런 말 있죠. 최고의 선, 최고의 옳은 것은 물과 같다. 그런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내나 저항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 글자에서 땅에 흠결이 있다, 스크래치가 났다. 그래서 땅에 흠결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 감자예요. 땅에 쏙 들어갔다. 그래서 구덩이가 돼서 그 안에 빠졌다. 이 양 발군이 그 구덩이 속에 빠져서 힘들어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요 상을 이렇게 쭉 설명한 거에 불과해요. 이게요. 예,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이 감개가 들어간 게 상계로도 올 수 있고요. 하계로도 올 수 있으니까 어, 이 감과 관련된 게 위에도 8경우, 밑에도 8경우. 그거 합치면은 64개 중에서 16개의 괴가 이 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개. 위에 있으면 외부적으로 곤경에 처했다. 험난하다. 또 외부적으로 지혜를 감추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은밀하게 행동한다. 외부적으로는 은둔해서 행동한다. 이게 4개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은 대성계에서 이 아래에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은밀한 구석이 있다. 조용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혜가 있다. 또 인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설계전을 보면요. 예, 소생이 8개를 설명해 가면서 이 설계전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는데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곤경이니 역경이니 인내력이니 지혜니 그것만 봐서는 기억이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이 8개, 요 8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이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설계전입니다. 괴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설계전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있는데요. 이 설계전을 이해해야만 어, 주역의 참 맛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전 1장에서는 주역 옛날 성인이 주역을 만든 취지, 주역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찬어 신명이라고 그러죠. 신명을 돕기 위해서 어, 주역을 만들어 놓으라. 그것은 소생이 전에 지난 영상에서 주역의 취지, 주역의 목적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설계전 2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하늘의 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천지인이고요. 삼재라고 그러고, 이게 천은 천태극, 지는 지태극, 인태극에서 삼태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가 나왔다. 결국 모든 것은 이게 하늘의 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도의 구성 원리라고 할까요? 도의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이 8개가요. 그걸 써 있는 게 설계전 2장입니다. 이제 설계전 3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8개의 작동 원리와 이 각 괴가 의미하는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설계전 3장에 보면요. 이 감계와 리계에 보면은요. 이 수하가 불상석, 이게 솔사이기도 하고요. 맞출석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맞춘다.
맞춰서 상대를 없앤다. 그런 의미거든요. 서로 맞춰서 서로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어, 보통 오행으로 보면 수국하여가지고 물이 불을 끈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바라봐야 좋습니다. 그래야 이 사주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설계전 3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있고 정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하야 되고 즉 땅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낮은 연못이 기운을 통하야 됐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태에서 어, 그 내풍이 내와 바람이 서로 부딪혀서 그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래서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겨야 그게 발화가 되고 사건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그런 상태에서 물과 불이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우러짐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늘의 의미와 하늘에 해당하는 양기와 땅에 해당하는 음의 기운의 조화가 돼가지고 작동을 함으로써 후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천은 변화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의 양상은 이 후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전 3장에서는 물과 불이 서로 해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요, 설계전 4장에서는 비로소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죠. 비로소.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물로써 윤택하게 한다. 이걸 감으로써 윤택하게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소리니까요. 이게 적실 윤자인데요. 이게 옷에, 물에 옷이 적셔 있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이게 물에 그 불린다는 게 있죠. 재산을 불린다. 돈을 불린다. 증식시킨다는 거죠. 키운다는 거예요. 키운다. 여기서 불린다는 얘기가요. 불려서, 식물로 오면은 불린다. 증식시킨다. 식물들을 쑥쑥 자라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식물이 아름답게 잘 커가고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수고 감이라는 얘기죠. 이 윤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사주에서 개수일간이 갑목을 보면은 이 개수가 갑을 타고 쭉쭉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를 보통 윤하라고 하는데요. 윤은 개수를 의미하고 임수는 하 밑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이 적셔서 수는 적셔서 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를 가느냐? 수가 목을 타고서 화를 가려고 해요. 화는 이렇게 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금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사주 원리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여기도요. 그래서 비로소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만물을 잘 키워서 잘 자라나게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비가 물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작용을 함으로써 후천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후천으로 넘어오면은 이 설계전 5장에 후천 8개의 덕과 시간, 방위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작은 이 지인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우주의 주제자, 상제, 조물주가 지인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만물이 여기서 툭 발화를 해서 여기 손에서 가지런히 떡잎이 가지런히 되고 더 나무들이 식물들이 더 커서 하루에 정오가 되면은 가장 밝듯이 1년으로 치면은 이 5월이 가장 그 사물의 속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런 시기에
모든 사물들이 자기 최대치로 자라나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런 표현 주역에서 상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만물들이 자기의 속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하고 그 곤에서 일을 한다. 이 곤께는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들여서 땅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럼으로써 기른다고 그랬죠. 기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획수가 많죠. 이 8개 중에서 6획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노력한다. 또 그래서 선생이 그 우리나라 서원에 보면은 이 중시곤교에서 이 곤교에서 많이 따온 경우가 많죠. 열심히 일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게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 택에서 이 태에서 연못을 의미하는 택계에서 즐겁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수학을 하니까 즐거운 것이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심히 일해서 갖고 와서 결실을 맺는 거죠. 목적 달성을 하니까 즐거운 것이죠. 그리고 건에서 싸운다. 일종의 건 전에는요. 여기 손은 장녀, 차녀, 어머니, 그 막내 딸이죠. 이게 여성을 의미하는 쾌와 여기서부터 아버지,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장남 이게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성에게서 이제 남성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종의 교체하는 시기를 음양이 바뀌는 시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힘 대 힘이 부딪히면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싸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은 이게 로가 이게 위로한다는 거거든요. 1년으로 치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대를 당신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하고 위로를 하고요. 본인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했으니 조금 충전, 좀 쉬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하루로 치면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보 당신 고생했소이다. 그리고 본인도 저녁이면 쉬는 거죠. 그게 위로하는 거죠. 위로 받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하고 간에서는 해왔던 것을 매듭을 짓고 끝맺지 못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행 중에서는 이거는 간께는 손을 의미하고요. 이 진께는 시작을 의미하고 움직임을 의미하니까 발을 의미하고요. 이게 손께는 이게 음이 밑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허벅지라고 그랬죠.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니께는 보는 거죠. 보는 것은 환하게 보는 것은 눈에 해당하는 것이죠. 감께는 아까 귀라고 그랬죠. 예, 이게 다 이 의미가 모두 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후천 벌기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감에서 우위로 오고 우위로 받는다.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하루라면은 저녁이 되는 거고요. 1년이라면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에 예, 쉬고 상대를 위로하고 일종의 충전한다는 얘기죠. 쉬어야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설계전 5장에 보면 감이라는 것은 무리니 정북방에 해당하는 궤다. 이게 정북이죠. 여기가요. 이게 이제 정북입니다. 나침판도 이렇게 돼 있죠. 네. 정북이고요. 어, 우위로하고 우위로 받는 개인이 만물이 되돌아가서 쉬는 곳이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충전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면 집에 되돌아와서 쉬는 거죠. 그게 우유로고 본인도 우유로 받는다는 얘기는 쉬고 충전한다 소리죠. 이렇게 하면은 이 팔개의 작용으로 인해서 만물이 묘하게 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만물의 그 수식령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쥐어가는 사람들은 묘신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주 암송하면 좋습니다. 자연의 이치, 하늘의 이치, 천도에 맞게 사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른바 도인이 되는 것이죠.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윤택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을 키워가지고 모두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거죠. 키워가지고 만물을 윤택하게 잘 키우고 그런 데는 물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게 최상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물이 가장 만물을 잘 배양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과 불은 이렇게 상치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선천에서는 수화가 불상석 서로 맞춰가지고 상대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불상석이니까 서로 맞춰서 서로 때려잡는 게 아니다.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요, 수하고 화가 이게 상체, 이게 체포한다는 얘기거든요. 체포. 서로 체포하고 있다. 서로 일탈돼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관계를 맺어놓는 상태가 이 맺고 있는 상태가 상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하는 사람들은 수화 상쟁이면 뭐 큰일 벌어진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이 주역으로 보면은 수화 상체입니다. 선천에서는 수화 불상석 서로를 때려잡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후천에서는 수화 상체로 돼 있어요. 사주에서 이 삼강격의 논리는 모두 다 이겁니다. 수목상관, 목화상관, 화토상관, 토금상관, 금수상관 이게 모두 다 수와 상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격들이 사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원리 이렇게 어, 이 후천에서는요 건과 고운을 신야자라고 했어요. 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의 존재고 수화는 서로 체포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산과 연못은 서로 기운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내풍은 서로 여기서도 관계를 맺어줘야 되죠. 내풍이 그렇게 해야 이 신이 이 하늘에 변화가 하늘과 땅에 그 변화가 행해져서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이룩하고 저 변화 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른바 묘신문입니다. 신이 묘하게 만물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이 적시륜인데 이것은 키운다는 것이죠. 생명을 불려준다, 돈을 불린다, 재산을 불린다, 증식시킨다, 크게 한다는 얘기죠. 잘 자라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선천 8개와 후천 8개를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설명한 겁니다. 7장 이후로는 이제 각 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감계는요, 7장에서는 이게 빠질 이게 함정할 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빠져 있으니까 곤경에 처해 있는 거죠. 곤란함에 빠져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이 밝음이
이 어두운 양 음들 사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그리고 음양으로 보면은 아, 양은 어, 팽창, 확산, 발산하려는 거고요. 음은 수렴, 응축, 축소하려는 성향이거든요. 양쪽에 밖에서 있으면은 얘네들은 안으로 자꾸 음들은 그 응축시키려고 그래요. 위아래서 이렇게 좁혀주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양이, 단단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뭉쳐지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팔장에 보면은요, 아, 감은 돼지다. 감은 이제 이게 색으로 오면은 검정색입니다. 예, 검정색은 돼지가 검죠. 검은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봐서는 유약한 음으로 돼 있어요. 위아래는. 음으로 돼 있는데 안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강건하게요. 그래서 이게 외유내강이라고도 해요. 돼지는 밖에서 보기에 다 음하고 멍청한 것 같으나 안에 그 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그 IQ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멍청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지혜롭다는 얘기죠. 돼지고요. 그리고 감은 이게 귀를 의미해요. 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밝음을 가지고 밖에를 못 봐요. 이게 위 아래가 전부 다 음으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 장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양을 받아들여서 안으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 입장에서는요 밖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잘 그 밝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안으로 들리는 소리는 듣는데 밖으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요게요, 이게 수기 때문에 수에 해당하는 오장육부는요, 신장입니다. 신장. 이 신장은 이 물을 대표하는 이 장기인데요. 이 신장에 열이 있으면은 이 기에 병이 난다고 그러죠. 이게 한의학에서요. 이게 다 같은 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괜히 감이 뭐 귀다 하는 게 한의학적으로도 다 연관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십장에 보면요, 간은요,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구해서 다시 찾아서 남자를 얻었으니 따라서 중남이 된다. 둘째 아들이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둘째에 해당하는 양이 어머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가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죠. 11장에서는요, 감은 물이다. 그래서 안에는 강건한, 강하고 건강한 양이 있고, 밖으로는 부드럽죠. 약한, 강에 비해서. 주역은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음양의 개념. 그 주로 상대적이라는 표현보다 대대 관계에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반대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그 반대가 나의 존립 요건이기도 한다. 양. 음이 있음으로써 양이 있을 수 있다. 음이 없으면 양은 불존재한다. 그 역도 양이 있음으로써 음이 존재할 수 있다. 뒷면이 있음으로써 앞면이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가 이게 대대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은 이렇게 얼핏 보면 부드럽죠. 유연하죠. 이게 다 음이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데가 이게 부독이라고 이게 또랑을 의미합니다. 또랑을 의미하죠. 이 강은 물이고 물이 흐르는 수로 또랑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이제 흘러가면 강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은복, 물은 아주 은밀하고 아주 숨어 있고 엎드려 있다.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을 윤택하게 길러주지만 물이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밑바닥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죠. 밑바닥에 있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으면 남이 잘난 척하지 않으니까 남들로부터 지적이나 시비를 받을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지혜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우매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안에 밝은 기운이 있어서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추면은 밤이 길으면은 적도 지방보다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밤이 길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책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도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와 비슷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처럼 살으면 타인을 많이 이롭게 해주고 자기 공은 공치사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 늘 겸손하니까 타인으로부터 지적질이나 시비거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곤란이나 장애물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것을 싹 피해갈 수 있는 이 지혜, 지식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아주 탁월하나 그렇지만 그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어,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도에 가깝다. 거의 도에 해당한다. 또 도덕경에 보면 이른바 곡신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는 겁니다. 곡신이 되면은 좋아지는 일만 있다는 얘기죠.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이 사는 게 좋다. 이게 전부 다 서예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글자들입니다. 이게 주역에서는 은복이다. 이렇게 물이고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물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되 물을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죠.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이른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유라고 물이 처음에 흐를 때는 산에서 그 발원 내지는 수원지에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다가 물이 많이 모아지면요. 처음에 이렇게 물줄기 상류에서는 이 물의 흐름이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다가 큰 냇가, 큰 강 이렇게 되면은 거의 빰뜨덕에 수로가 거의 직선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굽이쳐서 흐르다가 나중에는 큰 강이나 이런 데 가서는 반뜨덕에 흐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물의 양이 증가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도 해보고 역경을 겪어봐야 경영학에서도 역경 극복의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해본 사람만이 어, 리스크에 저항할 수가 있죠. 인내할 수가 있죠. 큰 지도자들은 그래서 꼭 그 역경 이런 것을 그 프로세스를 통과한 사람들이
큰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맹자에도 나오죠. 청강대인이라고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역경을 먼저 그, 겪도록 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근골이 찢겨나가고 뭐 배고프고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역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즉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그 야생에서 힘들게 이렇게 커 나가면 그 내구력 그런 게 강해진다는 거죠. 환경 적응력 이런 게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즉 고생할수록 어, 가장 밑바닥에 있어 봐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온실 속에서만 있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건 뭐 자연의 이치죠. 뭔가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일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이 감깨뿐만 아니라 곤깨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뿐이죠. 그리고요, 물이 흐르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굽이쳐 흐르다가 나중에 곱게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는다. 교유다.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국륜이라고 이게 활처럼 튀기도 한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굽이쳐서. 그러고 이유는 이게 바퀴처럼 삥 거의 돌아가는 형태도 있다는 얘기죠. 바퀴에 가깝게요. 예, 물은 그렇다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요. 미쳐서 돌아와서 흘러야 될 때 그렇게 돌아가서 흐르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물은 그렇게 하고 있죠. 철저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되 그 상황에 맞게 알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예, 감은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근심 우환을 증가시킨다, 추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경에 빠지면 일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안 쓰게 돼 있죠. 이게 사람의 뭐 가장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이게. 역경에 빠져, 곤란에 빠져봐야 근심 걱정이 또 해보고 그런 거죠. 그게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또 심장병이 될 수도 있죠. 힘들게 근심 걱정하다 보면. 그리고요, 아까 이게 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귀에 이게 통증이 올 수가 있다. 귀에. 신장에 열이 있으면 귀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죠. 신장이라는 것은 물을 대표한 오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물이니까 이게 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은 이게 빨갛죠. 빨갛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험한 일을 당했으면, 피봤다 그래요. 피봤다. 신나게 노력한다. 보통 안 좋은 일 당하면 피났다. 피맛 봤다. 그게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이게 감기에서 나온 거예요. 감중련에서 나온 거죠. 예, 말에 있어서는요, 아름다운 이게 말이라는 건데요. 빼짝 말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겁니다. 이 양이 말등이에요. 말등에 이게 말의 갈기 같은 거죠. 양쪽으로 있는 게. 털이. 멋있게 늘씬하게 등이 이렇게 길게 있고, 말 갈기가 쫙 수려하게 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갈기가 휘어나게 멋있게 드러나면 등이 확실하게 있고 그러면은 말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극심하다. 이게 그게 굉장히 급하고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빠르다. 승질이 이거 말로 하면 한승질을 하는 말이다. 이 얘기죠. 이게 말을 의미하는 거는 이 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 등이고 양쪽에 갈기가 나 있는 모양.
그래서 이게 주역은 이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술이 이 상 속에 리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 들어가 있고요. 동양은 그래서 상수리의 학문이라고 그러죠. 주역도 이게 상이 먼저 나오고 이 상 속에 리치가 있죠. 이거를 나중에 도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게 보는 것이 이게 의리역입니다. 이 상 위주로 보는 것이 상과 수 위주로 보는 게 상수역이라는 거고요. 이제 그 이천 역전 정의천 선생 의리역의 그 의리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요, 이게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머리인데요. 머리고 발이죠. 머리가 음이니까 양은 팽창, 확산,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수렴, 응축 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숙이려고 하는 거죠. 머리가 음이니까. 네, 그래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고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요 이 상효가 위에 있는 효가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얇다는 건데 발굽이 얇다. 이게 머리면은 이게 발이 되겠죠. 음이 되니까요. 이게 강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실하다, 얇다 그런 얘기죠. 이 말로. 이건 뭐냐면 이 감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려고 이런 말에도 비유한 거예요. 이건 머리고요. 이건 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음이니까 양이면은 고개를 딱 하늘로 세울 텐데 밑으로 음이기 때문에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발이 양이면은 강할 텐데 이 진께에서 그런 말씀했죠. 이 대나무가 진께에서는 이렇게 이게 진께죠. 이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 보면 맨 밑에만 양이고 위에는 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유연하고 부들부들 흔들흔들 하지만 뿌리가 강해서 잘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죠. 발 부분이 밑에 부분이 음이기 때문에 유약하다. 그러니까 발 부분이 발굽이 얇다. 발굽이 그 좁지가 못하면 말이 오래 못 달리겠죠. 그리고요, 이게 그래서 말로 하면은 끓는 거다. 이게 양이 되면은 앞으로 튕겨 나가려고 막 달려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음은 이게 양은 동적이라고 하면 음은 정적입니다.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렴 응축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말에 있어서는 이게 끌고 가려고 하는 뭔가를 수레를 끄는 마차를 끈다는 의미가 여기가 있어요. 이 개념. 이게 다 상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말에 빗대서 얘기한 거고요. 외에는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사람에 빗대어서 요거를, 이 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요. 이제 수레에 빗대어서 보면은 수레에서는 다 생이다. 재앙이 많다. 수레가 이제 자동차로 비교하면 이게 그 재앙이 많은 차,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 차, 수레라면 어, 사고를 많이 사고가 많은 수레라는 얘기죠. 교통사고가 많이 난 자동차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죠. 수레니까 물은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죠. 낮은 곳 막혀 있으면 돌아가고 또 동그랗게 있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여기저기 이 수레로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수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이게 달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니께는 이게 이제 가운데 둘째 아들이죠. 둘째 딸에 해당하는 것이 이 니께죠. 이 니께는 밝음을 뜻합니다. 태양을 뜻하고. 그러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반면에 예, 달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보통 서쪽에서 뜹니다. 예, 진짜로는 해나 달 모두 동쪽에서 뜨죠. 그런데 동쪽에서 뜨면 이 해가 진 다음에 그, 그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으면 해의 밝음 때문에 달이 안 보여요. 해가 진 다음에 그 서쪽에서 해가 초승달 같은 경우가 보이는 거죠. 해가 먼저 뜨고 어, 초승달이 나중에 뜨는데요. 해가 서산으로 지고 서쪽으로 지고 초승달도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해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초승달이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강캐는 이 서쪽에서 뜨는 이 달처럼 그러니까 뭐죠? 이 마차 자동차에 보면은 밤에도 잘 달리는 수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혜로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조금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저항도 있는 거죠. 밤에도 잘 달릴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요 밤에도 이게 아까 몰래 물이 스며들듯이 소리 나지 않게 그러니까 밤에도 조용히 요란 떨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밤에도 조용히 갈 수 있는 그런 수레 은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조용하게요. 이런 게 주역점을 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행 가서 특이한 현상,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걸 유추해가지고, 아, 지금 나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이게 전조현상이다.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런 걸 많이 알으면요. 이게 머릿속으로 주역, 경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아, 지금 상황이 이게 나한테 살며시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는데 이게 구덩이에 빠질 그런 전조 현상이구나. 그러면은 나의 언행을 삼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 전조 현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우주가요. 그래서 아까 은복과도 같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몰래 이게 숨은 곳에서 가장 낮게. 그래서 아까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약속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몰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있어서는요, 그 견고한 것이 그 가운데 중심이 견고한 것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밖에는 유연하고요, 유약하고 안에가 강하다는 거죠. 밖에는 다 음이니까요. 이게 밖으로는 부들부들하고 비실비실한 것 같으나 안에는 단단하다는 거죠. 그런 나무들이 있죠. 안에 겉으로는 유연한 것 같은데 안에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